북에서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북에서는 1930년 카니온 회의에서 처음으로 주체 사상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는 1970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주체라는 내용은 사실 46년 8월, 제가 찾은 거에 의하면 46년 8월 5일 김일성이 중앙당학교에서 당의 입장과 사상을 고수하는 혁명투사가 되라는 그 연설을 보게 되면 주체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쭉 밑에 나와 있는데요. 뭐 흔히 학자들도 55년 12월 얘기도 하고, 사실 55년 4월이라는 것은 또 태제에 의해서 그 남조선 혁명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소련과 다른.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체라는 것은 사실은 근대 이후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 주체라는 부분을 안 생각하는 건 없다. 여러분, 근대의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자기 주체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그걸 주체입니다. 또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보면 1925년에 스탈린이 이 얘기들을 분명히 해요. 자, 1917년 혁명에 의해서 소련은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호위 봉쇄가 됩니다. 그들은 주체밖에는 없었어요. 자주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민족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현대적인 어떤 그 발전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다각적인 경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주체를 얘기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걸 갖고서는 할 게 아니라 다가 주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은 확실하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남쪽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그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생각으로 해야지,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도대체 뭔가라는 그 본의를 갖다 찾는데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조선에서도 초기에는 해방에 대해서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이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평양에 해방탑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 쪽 사람들이 지금도 평양을 방문하면 해방탑에 헌화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에도 여러 도시들에 다 해방탑들이 있어요. 저 하얼빈이나 장춘이라는데, 왜 소련군들이 사실은 들어와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무장 해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에 있어서는 6.25 전쟁 이후 점차 입장을 갖다가 바꿔나가기 시작하다가 58년에 가서는 확실하게 자력혁명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주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서 자력혁명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역사 문제가 아니라 문화 문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조선에서 보니까는 과거에 두레라든가 푸마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우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전통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또 하나, 야, 우리가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여러 유물들이 만들어진 근거 흔적들이 나온다 하면서 처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당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문화 전파설을 부정을 합니다. 문화 전파설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에 그 과거 우리 청동기 철기 시대에 스키토 시베리아 계통을 통해서 철기 문화가 유입됐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과서는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5년 이후에 아니다, 우리는 자체에 의해서 그 부분이 됐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갖다 찾고 이런 것들이 이들에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혁명이라는 것도 우리 자체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소련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자력갱생, 주체, 자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등장 시기와 배경 의미에 대한 그 사실구명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4월 11일 날 시진핑 그 중국 주석도 자력갱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력갱생이라는 것이 처음 나온 것은 1950년 전쟁 시기에 1950년 10월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북에 들어옵니다. 대단히 사실은 북의 입장에서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때 김일성 주석이 자력갱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외국의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이 상황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다. 그들이 아마 도와주고 뭐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런 의지와 뜻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해서 자력갱생을 갖다가 강조한 이후로 북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에는 하여간 보면은 중국에서 북에서 쓰던 개념이나 주장들을 많이 쫓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시진핑 그 주석 이후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지방 발전 20식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조선혁명의 위대한 전통으로서의 어떤 자력갱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념들은 1925년에 이미 소련에서도 썼던 그런 것들이다. 북조선에서의 역사 연구와 그 기록 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끔은 저는 회의가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저도 당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그 통일뉴스팀이나 하고 평양을 방문해서 얘기하면 이자들이 저한테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과문 선생은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저는 혼자 사실 난 너도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저 그렇게 하면서 저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북은 1947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조선역사 편찬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관에 입각한 조선 전설을 편찬하고 민족 역사의 제자료를 수집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막스레닌주의자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막스레닌주의자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막스레닌주의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막스레닌주의자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해보려면 세 가지를 갖다 스스로 해놓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계급투쟁을 갖다가 역사 발전의 동력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이 사회는 변혁이 되어야 한다. 즉 혁명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 사회 변혁. 세 번째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 이 세 가지가 있는 분은 막스레닌주의자. 근데 그게 없는 분은 조금 아니에요. 근데 북은 계급투쟁에 대해서 고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들은 앞에 과학적 사관이라는 것은 막스레닌주의죠. 유물사관. 근데 조선 전사를 편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 역사의 제자료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그 당시에 동족은 다른 거 없어요. 독일 노동계급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한 투쟁에서 얼마나 큰 승리와 희생과 좌절이 있는가에 대한 재료들을 갖다가 뽑아갖고 그 계급수행사를 갖다가 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건 소련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국가는 다 그래요. 근데 유독 이들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주민 대다수와 이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전체 과정을 포괄해서 또 하나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단위를 단일 민족으로 설정한 다음에 민족적 역사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공화국 정체성인데 이들은 민족 정체성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1960년대 초에 함경북도 웅이군 굴포리라는 그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웅기, 굴포 유적. 그 구석기 유적을 최초로 발굴한 거죠. 이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있어서의 파업투쟁이라든가 농민들의 소작쟁이보다는 우리한테 구석기 유적이 있었다는 것을 찾는데 더 큰 힘을 갖다가 쏟았던 거죠. 왜? 우리도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 발전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이해를
그 강조하고 찾는데 힘을 갖다가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그들은 그냥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구체적인 것을 읽으면 당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 회계록에 보면 나는 공산주의자면서 민족자이다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상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민족주의자도 될 수 있어? 이거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아시아의 공산주의자,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출발했던 그러니까 민족혁명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목표로 삼았던 변혁 운동가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도식적인 막스레니주의에 입각한 그런 부분으로 사고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80여 년 동안 자료적 근거도 없는 주장들과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마치 역사적 사실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김일성의 등장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일제 식민지 시기에 전설처럼 회자되는 김일성 장군 그러면 우리는 김일성 장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최영 장군, 저 중국에도 무슨 관우장 이런 시험도 있고 좀 이래 늠름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새파란 젊은 청년이 올라가고 장군이래요. 저 가짜다. 그러니까 최초의 북의 역사는 목격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봤는데 그는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항일무장 투쟁의 조건을 갖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영하 20도,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 산속에서 가만히 싸운 게 아니라 계속 쫓기면서 할 때 그거 버틸 사람들은 10대, 20대입니다. 30대만 넘어가도 그거 어려워져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조건. 또 하나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제가 발행한 자료에도 김일성, 본명 김성주,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에서 태어나.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들 완전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고, 가짜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러면, 그는, 그래. 근데 상대화 시키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은 몇백 명, 몇천 명이야. 근데 그의 특징은 피해 수첩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야. 라고 또 왜곡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계속, 그 왜곡 속에서 우리는 북의 역사들을 갖다가 사실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인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가 비판적 분석, 그에 통한 어떤 이론 개발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어떤 자료 정리 발굴과 아울러서 자료와 증언에 대한 재검증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라는 것은 연구나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로서 저런 내용들이 쭉 다 자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체제 하에서 북과 관련된, 북이 생산한 모든 재료들은 특수자료, 불온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한은 자료여건에 대한 원시적인 차단을 하고 있죠. 국가보안법, 특수자료 취급 지침. 그런데 조선노동당도 자료 이용에 대한 통제와 살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만 그러면 괜찮은데 북에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북을 방문해갖고 북의 중앙도서관 격인 인민대학습당에 가갖고 한 20년 전에 노동신문을 나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안 내줘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렇게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내줍니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그 사이에 정책적 변화라든가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줘요. 어렵게 내주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 먹으로,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먹으로 이름을, 예를 들면 장성택, 그러면 이런 나쁜 놈은 낼 수가 없어. 지워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에 있어서 이 자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유로운 이용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북에 책이면은 불온 이렇게 도장을 시켜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수자료가 있는데 가서 보시려고 하면은
신분증을 갖고 가셔서 다 기록을 해야만 보실 수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북의 자료는요, 저렇게 오래된 자료들은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우리가 이해한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1945년 10월 12일 그 조선공산당 북부조선 분국이 최초에 설립되는 것이 보도된 거는 정로의 11월 1일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추공광활한으로 시작해요. 추공광활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 그 대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걸 한 반이나 이해하려나요? 저는 그 표현을 딱 한 군데에서만 본 적이 있어요. 애국가 3절에서. 보통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추공광활 뭐 이런 표현을.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실제.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건 쉽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는데 결코 그러지가 않습니다. 자료들을 갖다가 실제 보게 되면 우리 대학원 애들도 헤매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렇게 됐다. 물론 북에서는 빨리 한자를 갖다 없애고 이제 한글로 그 전용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형성돼서 현재까지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저작류들입니다. 대단히 다양합니다.